옛날 옛적 신라시대의 경주에는 아름다운 달빛과 함께 신비롭게 빛나는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경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솟은 첨성대와 아름답게 반짝이는 안압지가 그곳의 랜드마크였다. 경주 사람들은 밤마다 향연을 벌이며 달빛 아래 춤을 추곤 했으며 그 빛은 마치 세상의 끝까지 닿을 듯 찬란하게 흩어졌다. 어느 날 밤 경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였다. 선녀는 경주의 달빛이 너무도 아름다워 잠시 머물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마을의 한 여인으로 변신했다. 그녀의 이름은 은하였다. 은하는 경주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힘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꽃들은 한층 더 향기를 풍겼고 병든 사람들은 그녀의 기운을 받으며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했으며 그녀의 미소는 누구에게나 위안을 주었다. 그런데 경주의 한 서쪽 언덕에 사는 호기심 많은 소년 도현은 은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도현은 달빛 아래에서 그녀가 변신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놀란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은하는 조용히 그를 불러세웠다. 그녀는 도현에게 말했다. 나는 달빛의 선물로서 경주의 평온을 지키고 있어. 하지만 이 비밀은 지켜져야 해. 도현은 놀라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은하가 경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심하였다. 은하도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천년의 달빛이라 불리는 작은 수정구였다. 이 수정구는 밤마다 은은히 빛나며 경주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은하는 본래의 하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찾아왔다. 그녀는 경주 사람들과 작별을 고하며 하늘로 몸을 올려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가 남긴 따뜻한 흔적을 가슴에 새기며 경주의 달빛이 더욱 절정을 이루는 밤마다 그녀를 기억하였다. 이렇게 신비한 달빛 아래에서 경주는 하나의 전설로 남겨졌고 오늘날에도 그곳의 달빛은 사람들에게 시작을 알리며 영원히 빛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고요한 농촌마을 논산에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한 소년 민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마다 마을 주변의 언덕에 올라가 밤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하나하나 세어보곤 했습니다. 민수의 할아버지는 옛 전설을 들려주곤 했는데 그중 하나는 논산의 밤하늘에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논산의 하늘에는 수백 년 전부터 마을을 지키는 신비한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을 찾아내 20번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별은 매일 밤마다 다른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언덕에 오른 민수는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별은 평소 보던 별들과는 다른 빛을 내고 있었고 민수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신비한 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그 별을 향해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내 가족이 항상 행복하길,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등 민수의 진실한 소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가뭄으로 배를 태우던 마을에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난 후 마을의 농작물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을 두고 이야기하며 민수도 자신의 소원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매일 밤마다 별을 찾아가 소원을 빌며 마을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되는 동안 마을 사람들도 민수가 빌었던 소원 덕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단순히 별 구경을 좋아하는 소년이 아니라 마을의 축복을 빌어주는 작은 기적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민수의 소원 덕분인지 마을에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했고 별이 빛나는 밤이면 많은 사람들이 논산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함께 논산의 신비한 밤하늘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섬 완도에는 깊고 푸른 바다 속에 용왕이 거주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완도의 주민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해마다 성대한 제사를 지냈고 용왕은 이를 기쁘게 여겨 언제나 풍성한 어획량과 잔잔한 바다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의 아들 용안, 이 인간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용왕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아들의 열망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단 인간 세상에서는 비범한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용안은 이를 받아들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완도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완도에서 용안은 순박한 어촌 소녀 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보라는 해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고 용안은 그녀의 웃음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보라는 용안을 섬으로 들어오는 낯선 청년이라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용안의 따뜻하고 순진한 성품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용안은 보라와 함께 완도의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해변의 모래사장, 푸른 소나무숲, 그리고 작은 어촌의 향취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둘은 오래지 않아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보라는 자연스럽게 용안에게 완도에 얽힌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용안은 인간 세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지만 그는 가끔씩 밤하늘을 보며 고향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완도에는 오랜 가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바다에 제사를 지내며 용왕께 도움을 호소했으나 용왕은 속수무책으로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용왕의 아들이라는 비밀을 보라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라는 처음에 믿기 어려웠지만 용안의 진지한 표정과 그간 함께해온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용안은 이 사랑스럽고 용감한 소녀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용안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밤바다에 나아가 천악과 춤을 추며 용왕에게 간곡히 청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비로소 인간, 세계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용왕은 마음을 열었고 다음날 완도의 하늘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은 해소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왕은 인간 세계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보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원히 그녀를 믿지 않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작별의 순간 보라는 용왕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용왕은 결국 용왕의 궁전으로 돌아갔고 두 사람의 간절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완도 주민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보라는 매년 그와 함께했던 장소를 거닐며 용왕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정과 사랑은 완도의 전설로서 오래오래 전해졌다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북도 부안 지역에는 신비한 바다 호수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물이 썰물과 밀물에 따라 드나들긴 했지만 해안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어 마치 산속의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호수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호수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호수는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금빛으로 물든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첫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바다 호수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부안의 주민들은 배를 띄워 호수 중앙에 모여 달빛 아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한 해의 풍요로운 어획과 농작을 기원했습니다. 이 축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한 낯선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동해에서 왔다고 소개하며 이곳의 전설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로 호기심이 많은 탐험가였습니다. 준수는 부안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며 호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밤 준수는 마을의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호수의 금빛 물결은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요? 정말로 마법 같은 건가요? 어르신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호수는 과거에 한 용이 지키고 있었다고 하지. 그 용은 바다 깊은 곳에 살며 이 지역을 보호했는데 어느 날 이 호수가 생기면서 마음에 든 곳에 머물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의 숨결이 이 물에 담겨 밤마다 금빛 물결을 만드는 거지. 준수는 그 이야기가 너무도 흥미로웠기에 축제 이후에도 호수 주변을 탐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호수를 한 바퀴 돌며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이윽고 호수 가장자리 바위돌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용의 비늘을 닮은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준수는 더욱 호수의 신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이 호수가 단순히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닌 어떤 역사적 흔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달 동안 부안에 머물며 기록을 남긴 준수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의 기록은 후세에 전해져 또 다른 여행 잔하역 사학자들이 호수를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안의 신비한 바다 호수는 부안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 매년 빛나는 축제와 함께 전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여전히 밤하늘에 비친 등빛물 별을 보며 마법과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화순이라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있어 평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비의 나무라 불렀다. 이 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달리 철 따라 잎의 색깔이 변하곤 했고, 달빛이 비추는 밤이면 은은한 빛을 발했다. 화순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나무에 관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옛날부터 신비의 나무에는 마을을 지키는 여우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여우는 100년을 살며 수천 가지의 변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남몰래 마을 사람들을 돕고 나쁜 기운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수호신 같은 존재라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 신비의 나무를 찾아와 소원을 빌곤 했다. 그러면 여우가 밤중에 마을을 돌아다니며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강한 폭풍이 불어닥쳤다.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로 내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서 안전히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폭풍이 지나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신비의 나무가 쓰러질 뻔한 것처럼 기우뚱하게 서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나무는 멀쩡한 채로 버텨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이야기하길 여우가 나무를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 것이라 수군댔다. 폭풍이 몰아친 다음날 마을에서 가장 용감한 젊은이가 신비의 나무를 찾아갔다. 그는 나무 주위를 돌며 구멍 하나 없는지 확인했고, 나무 아래쯤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은빛 구슬이었는데 젊은이는 그 구슬 속에서 작고 귀여운 여우의 모습을 한 생명체를 볼 수 있었다. 그 젊은이는 이 구슬을 보면서 마을로 돌아가 이야기를 전했으며, 그날 이후로도 신비의 나무와 여우의 이야기는 더욱 굳건한 전설로 자리잡았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 특별한 날이 되면 나무 근처에 모여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며 은빛 구슬의 여우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화순 마을은 현대화되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신비의 나무와 여우 전설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었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전설이 서로 맞닿아 이어지는 화순 마을은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고 있다.